이번 수업에서는 선형대수에서 행렬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형대수를 공부하게 되면 행렬로부터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공식이나 또는 수학적인 연산들을 할 텐데요. 과연 이 행렬이 어떤 의미,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행렬에 대해서 선형대수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선형대수에서 우리가 이제 행렬을 많이 보는데요. 과연 행렬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제가 크게 두 가지의 영역으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연산, 어떻게 연산하고 또는 어떠한 동작이나 기능을 하고 또는 좌표 같은 것들을 변환하고 또는 이제 좀 더 어드밴스드한 그런 이제 대학원 과목에서는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어떤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이 행렬을 다룹니다. 간단하게는 이제 코디네이트 같은 좌표들의 변환 관계, 뭐 로테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직선이나 평면 으로의 투영, 이런 어떤 좌표들의 변환의 관점에서 우리가 행렬을 다룰 수도 있고요. 또는 인풋과 아웃풋이라는 관계, 또는 함수 입장에서는 어떤 정의역과 치역이라는 관계로 그 관계를 맺어주는 어떤 방법으로 행렬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복잡하게는 어떤 우리가 이제 선형적으로 동작하는 알고리즘이 있으면 보통 이제 그런 걸 필터라고도 하고요. 그 필터에 해당하는 연산 과정을 종종 우리가 이제 컨볼루션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런 컨볼루션의 연산도 행렬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x라고 하는 인풋 어떤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a라는 시스템 또는 a라는 트랜스폼, 이 매트릭스 a로 정의되는 어떤 동작을 통해서 우리가 y라는 새로운 벡터가 만들어지는데, 이 선형적인 관계를 가질 때는 x가 a라는 행렬과 곱해지면서 y는 ax라는 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벡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바로 이 행렬의 기본적인 어떤 역할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모든 리니어하게 동작하는 것들은 다 우리가 행렬로 표현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x와 y의 관계를 y는 ax 같은 이런 간단한 행렬과 벡터의 곱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리니어리티를 만족하는 시스템에서 또는 어떤 연산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럴 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a라는 행렬을 만약에 n by n에 해당하는 크기를 갖는 매트릭스라고 했을 때, 이 x라고 하는 벡터는 a 곱하기 x가 돼야 되니까 n차원 벡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n by n 매트릭스랑 n차원 벡터를 곱해서 얻어지는 새로운 벡터 y는 m차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a라는 이 행렬이 n차원 벡터를 m차원의 벡터로 매핑해주는 뭐 그런 역할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행렬이라고 하는 자체를 벡터에 대한 연산으로 우리가 이제 변환해서 표현하게 되면 어떤 뭐 동작, 특정한 어떤 좌표 변환이나 어떤 시스템적인 어떤 기능, 이런 식으로 이 행렬을 표현하는데 많이 쓰게 됩니다. 즉, 이 행렬은 이제 우리가 설계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연산작용이나 동작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 선형대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벡터 공간과 그 베이시스 벡터들이다라고 이제 한번 지난 강의에서 강조를 했었는데요. 그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이제 그런 베이시스와 벡터 공간에 대한 것들을 이 행렬에서 다룬다라는 관점에서 행렬의 역할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이제 벡터 공간을 우리가 분석하고 다루는 도구, 그런 역할이 이제 두 번째 행렬의 어떤 역할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먼저 우리는 직접 우리가 취득한 어떤 데이터들, 벡터 형태로 나열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모으면 그것들을 다 모아서 행렬의 형태로 모을 수 있습니다. 뭐 컬럼 벡터 형태로 넣을 수도 있고요. 행 방향인 로우 벡터 방향으로 넣을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이제 행렬을 구성하도록 이 취득한 데이터들을 갖고 만들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그 취득한 벡터 형태의 데이터들에 대한 어떤 베이시스라든가 벡터 공간이라든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찾아내고 분석하게 되죠.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행렬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는 바로 아이겐 벡터고요.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는 게 바로 그 A라는 행렬에 대한 어떤 분할인데, 그 A라는 행렬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취득한 벡터 데이터들의 집합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 벡터 데이터들로 이루어져 있는 A라는 행렬의 베이시스를 구하는 과정이 아이겐벡터 또는 SVD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선형대에 있어서 제공해주는 수학적인 알고리즘들이 결국에는 행렬이라는 어떤 하나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벡터 공간을 분석하고 베이시스를 구하는데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는 A라는 행렬을 만들면서 이 벡터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행렬을 구성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어떤 알고리즘적인 방법에 따라서 컬럼 형태로 이렇게 데이터들을 컬럼 벡터 방향으로 나열해서 행렬을 구성할 수도 있고요. 또는 행방향으로 벡터들을 구성해서 나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의 개수, 행렬의 랭크라고 하는데요. 뭐 컬럼 벡터로 나열하나 로우 벡터로 나열하나 그 값은 바뀌지 않으니 어떤 베이시스의 차원의 관점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이제 베이시스 벡터를 직접 구하는 관점에서 단순하게 아이겐 벡터를 쓸 것이냐, 아니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의 방법으로 베이시스를 구할 것이냐에 따라서 컬럼 벡터로 표현할지 로우 벡터로 표현할지 조금 이 벡터를 행렬로 변환할 때 우리가 이제 조금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런 얘기를 조금 다시 자세하게 해보죠. 자, 이제 우리가 행렬을 뭔가 벡터 공간을 분석하고 베이시스를 구한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다룰 텐데요. 그럴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개념은 행렬에 있는 네 가지 벡터 공간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벡터 서브스페이스라고 얘기하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서브스페이스가 우리가 행렬을 이용해서 벡터 공간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컨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행렬을 n×n 매트릭스라고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 우리가 벡터 서브스페이스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컬럼 스페이스고요. 이 컬럼 스페이스는 A라는 행렬에 구성되어 있는 이 CI라고 하는 컬럼 벡터들을 자유롭게 선형결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벡터 집합들,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벡터 서브스페이스가 컬럼 스페이스입니다. 이제 기호는 이렇게 CA라고 쓰는데, 결국 n×n 매트릭스의 관점에서 컬럼 벡터는 m차원이니까 아무래도 m차원 전체 벡터 공간의 아마 부분 집합에 해당하는 곳이 이 컬럼 스페이스가 될 거고요. 반면에 이제 로우 스페이스는 이 행렬의 트랜스포즈를 해서 얻어지는 경우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행렬의 행방향, 로우 벡터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벡터들의 집합이 로우 스페이스고요. 이거를 로우 스페이스는 행렬 A를 트랜스포즈를 했을 때 만들어지는 컬럼 벡터들의 공간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A 트랜스포즈의 컬럼 스페이스 것처럼 쓰는 거죠. 어쨌든 n×n 매트릭스 구조에서 행방향의 벡터들은 n차원 벡터일 테니까 n차원 벡터 공간의 서브스페이스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컬럼 스페이스와 로우 스페이스는 그냥 벡터들 자체의 순수한 어떤 이제 선형결합으로 만들어지는 집합이고요. 이제 다른 두 가지, 널 스페이스와 레프트 널 스페이스라는 두 가지는 각각 보면, 그래서 U라는 벡터들을 우리가 널 스페이스 벡터들이라고 한다면 A 곱하기 U가 0벡터가 되는 조건을 갖는 요 연립방정식의 해를 갖는 벡터들, 이 집합을 우리가 U라고 하고, 그때 이걸 우리가 널 스페이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A의 트랜스포즈를 해서 얻어지는 동일한 널 스페이스, 이걸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레프트 널 스페이스 이렇게 부르죠. 이 네 가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행렬의 기본적인 네 가지 서브 스페이스고, 이 행렬의 네 가지 서브 스페이스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베이시스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제 컬럼 스페이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로우 스페이스는 A 트랜스포즈를 해서 얻어지는 컬럼 스페이스니까요. 우리가 일단은 컬럼 스페이스라는 요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선형대수들이 어떠한 식으로 알고리즘을 표현하고 있고 유도하는지 이 행렬을 통해서 그걸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컬럼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뭔가 이제 이 행렬 선형대수에 대한 여러 가지 이 공식이나
주어진 것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연산이 있는데요. 이거는 행렬과 벡터의 멀티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a 곱하기 x인데 a는 행렬이고 x는 벡터인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선형대수의 초반에 행렬과 벡터에 대한 여러 가지 연산을 통해서 행렬과 이렇게 벡터를 곱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뭐 행렬의 행과 벡터의 열을 내적하듯이 곱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것은 다음과 같이 각각의 요 x1, x2라고 하는 벡터에 들어가 있는 값들과 그 다음에 행렬에 들어가 있는 이 컬럼 벡터들의 선형 결합으로 요 행렬과 벡터가 곱해지는 것을 다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제가 하는 선형대수에서는 요 연산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고요. 그 강조하는 이유가 지금도 다시 설명하겠지만 결국 컬럼 벡터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컬럼 스페이스인데 a 곱하기 x를 하더라도 컬럼 벡터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 모양으로 행렬 a, 벡터 x한 모양의 요 행렬 결과가 연산 결과가 나타나니까 결과적으로 이 a 곱하기 x라는 매트릭스와 벡터의 멀티플리케이션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ax라는 결과 자체가 하나의 벡터일 텐데 결국 컬럼 스페이스에 속하는 한 벡터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즉 행렬이 m by n 매트릭스라고 하면 a 곱하기 x에 해당하는 얘도 m 차원에 해당하는 컬럼 벡터 스페이스의 한 벡터가 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볼까요? 먼저 우리가 선형 연립방정식 리니어 시스템 이퀘이션 AX는 B에서 해를 구하는 걸 해봅시다. 가우스 소구법이라든가 또는 에셀런 매트릭스를 구하기도 하고 해서 해를 구하는데요. 또는 오버 컨스트랜트 시스템의 경우도 있긴 합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왼쪽에 있는 AX라고 하는 벡터가 컬럼 A라는 행렬의 컬럼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어떤 벡터가 될 테니 이퀄리티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벡터 B도 A라는 행렬의 컬럼 스페이스의 한 벡터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집합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그림으로 잠시 보자면 이렇게 3차원 공간에 이제 그림은 좀 정확하지 않지만 원점을 지나는 요 연두색의 평면이 있습니다. 벡터 스페이스, 벡터 서브 스페이스는 반드시 원점을 포함하는 그런 도형이어야 되죠. 자, 그러면 이 평면을 우리가 컬럼 스페이스라고 했을 때 이 AX는 B라는 연립방정식의 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A라는 행렬에 들어가 있는 컬럼 벡터들을 이 X라는 벡터의 각각의 값들로 선형결합해서 자유롭게 만들게 되고요. 그건 이제 평면상의 어떤 특정한 파란색 벡터가 될 텐데 벡터 B가 파란색에 해당하는 평면상의 벡터면 이 솔루션이 존재하는 거고요. 벡터 B가 이 빨간색처럼 평면 바깥에 있으면 컬럼 스페이스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형연립방정식의 해가 있고 없고에 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 행렬 A에 속한 컬럼 스페이스에 속하냐 아니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컬럼 스페이스에 대한 개념이 매트릭스에서 이제 이 연립방정식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 아이겐벡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베이시스를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는 AX는 람다 X라고 하는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이 스퀘어 매트릭스 A의 어떤 독특한 람다 값, 거기에 대응하는 독특한 벡터 X를 우리가 고유값, 고유벡터라고 해서 구합니다. 중요한 건 서로 다른 아이겐밸류 값에 대응하는 아이겐벡터들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다라고 했으니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베이시스 벡터들의 기본 조건이죠. 자, 그럼 이제 AX라는 이 형태는 컬럼 벡터들의 뭔가 하나밖에 될 수 없는 형태이니 람다 곱하기 X라고 하는 이 결과값은 람다는 기껏해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고 따라서 X라는 아이겐 벡터가 A라는 행렬의 컬럼 벡터에 어떤 속하는 벡터가 될 겁니다. 이제 아이겐 벡터를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베이시스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이 아이겐 벡터로 구한 X라는 벡터들은 베이시스로서 동작할 수 있는데 어떠한 벡터 공간의 베이시스냐? A라는 행렬 속에 컬럼 벡터들로 이루어진 컬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인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취득한 벡터 형태의 데이터의 베이시스를 구하겠다라고 그러면 그 벡터 데이터를 우리가 스퀘어 매트릭스 형태가 되도록 A라는 행렬에 구축합니다. 그때 A라는 행렬에
컬럼 벡터에다가 여러분들이 취득한 벡터들을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스퀘어 매트릭스로부터 얻어진 아이겐 벡터들이 나오면 그 아이겐 벡터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취득한 벡터 공간에 해당하는 벡터 데이터들의 베이시스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겐 벡터, 단순히 아이겐 밸류의 문제로 우리가 이제 베이시스를 구하고자 한다면 행렬을 벡터 데이터로 구성할 때 컬럼 벡터 형태로 집어넣어 주는 게 정확합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행렬과 행렬의 멀티플리케이션을 한번 볼까요? 행렬과 행렬의 멀티플리케이션을 해보면 왼쪽이 지금 A라는 행렬이고요. 오른쪽이 B라는 행렬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왼쪽에서는 행을 선택하고 오른쪽에서는 열을 선택해서 각각 우리가 이제 내적하듯이 계산할 텐데요. 먼저 우리가 A라는 행렬의 각각의 행과 오른쪽에 있는 행렬 B에 C1이라는 컬럼 벡터만 연산하면 R1과 C1, R2와 C2, Rm과 C1, 그래서 첫 번째 어떤 A 곱하기 B라는 매트릭스의 연산의 첫 번째 컬럼 벡터들을 쭉 만들게 되죠. 또 C2를 갖고는 두 번째 컬럼 벡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치 행렬 A랑 C1만 곱하고 A랑 C2만 곱해서 각각 컬럼 벡터들을 하나씩 구성하는 것처럼 행렬의 곱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죠. 즉 A 곱하기 C1 컬럼 벡터, A 곱하기 C2 컬럼 벡터, 요거 하나하나는 지금 전부 다 컬럼 벡터입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A와 B를 왼쪽에 있는 행렬 A와 오른쪽에 있는 행렬의 컬럼 벡터의 곱으로 각각의 또 하나의 컬럼 벡터 단위로 이렇게 분할해서 표현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A 곱하기 C1 결국 A의 컬럼 스페이스 벡터고요. A 곱하기 C2 다 그래서 결국에 A라는 행렬의 컬럼 스페이스의 벡터들이고 이 전체 A 곱하기 B를 한 전체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컬럼 벡터들에 해당하는 것들이 A라는 행렬의 컬럼 스페이스 내 벡터들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A 곱하기 B에다가 또 벡터 X를 하더라도 ABX로 만들어지는 하나의 컬럼 벡터 형태로 나오는 이 벡터는 결국 A의 컬럼 벡터에 해당하는 공간의 한 벡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A라는 행렬의 컬럼 스페이스가 A, B, C, D 행렬을 계속 곱하더라도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한번 적용해 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SVD는 어떤 임의의 스퀘어 매트릭스가 아닌 n by n이라는 매트릭스를 이와 같은 서로 수직이고 크기가 1인 오르소노말 어떤 벡터들의 형태로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안에 있는 커다란 시그마라는 행렬은 이제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죠. 자, 어쨌든 뭐 상세한 설명은 여기서 일단 잠시 빼고요. 우리가 이런 이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의 관점에서 저 V라는 매트릭스에 들어가는 어떤 특정한 벡터들, U라는 그 다음에 행렬에 들어가는 특정한 벡터들이 있는데 V와 U에 들어가는 각각을 보면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됩니다. 먼저 저 V라는 행렬의 행방향에 들어가는 벡터들은 어떻게 되느냐? A라는 행렬에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 그거의 아이겐밸류를 구하고 이 아이겐밸류 람다의 스퀘어 루트가 우리가 시그마라고 보통 많이 표시하는 이제 싱귤러 밸류죠. 그러니까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구하는 과정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사항. A 트랜스포즈 A라는 모양의 아이겐벡터를 구하니까 A 트랜스포즈라는 행렬의 컬럼 벡터 형태가 바로 V 벡터가 될 거고요. 그러면 A 트랜스포즈라는 행렬의 컬럼 벡터는 원래 A라는 행렬의 로우 방향의 벡터니까 결국 A라는 행렬의 로우 방향의 벡터 공간에 대한 베이시스가 이 V라는 벡터로 나와요. 그래서 이 V라는 행렬에는 이제 A라는 행렬의 행방향에 해당하는 오르소노말 베이시스가 나오는 거죠. 참고로 A 트랜스포즈 A라는 형태의 행렬은 시메트릭이고 시메트릭한 행렬에서의 아이겐 벡터는 서로 오르소고날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A 트랜스포즈 A라는 행렬과 같은 모양의 아이겐 밸류는 넌 네거티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0으로만 나오거나 아니면 0보다 큰 어떤
이제 실수값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넌 네거티브한 아이겐밸류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PCA라고 하는 것들도 적용할 수 있는데, 그 PCA를 적용하기 위해서 아이겐밸류를 고려하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A라는 행렬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취득한 데이터를 행방향으로 넣어주고 A 트랜스포즈 A를 해야 아이겐밸류에 대응하는 이 제대로 된 V값, V벡터들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에서 시작된 것처럼 우리가 이제 벡터를 행렬로 컬렉션 모아서 행렬을 이용해서 뭔가 베이시스를 구하는 이 SVD를 쓸 때는 기본적으로 행방향으로 벡터들을 나열해 놓고 매트릭스 A를 구성하고 SVD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반면에 이제 U라는 저 매트릭스에 들어가는 오르소노멀 벡터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다시 얘기를 해보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일단 V는 그러면 이제 A의 행방향에 해당하는 벡터 공간을 얘기한 거고요. U라고 하는 이 매트릭스에 들어가는 벡터들은 이렇게 시그마분의 1에 A 곱하기 V가 됩니다. 이렇게 연산이 되는데요. A 곱하기 V는 순수하게 A라는 행렬의 칼럼 벡터들이고요. 결국 U는 A라는 행렬의 칼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돼요. 물론 이제 서로 수직이라는 관계까지 증명이 되므로 이제 오르소노말이라는 그런 관계까지는 가겠지만요. 어쨌든 U는 U라는 행렬에 들어가는 이 것들은 컬럼 스페이스의 오르소노멀 베이시스고, 이 V라는 행렬에 들어가는 벡터들은 이제 로우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오르소노멀 베이시스가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U와 V와 U에 들어가는 각각이 서로 다른 행렬의 칼럼 스페이스와 로우 스페이스의 오르소노멀 베이시스를 구하게 되는 건데, 특히 우리는 아이겐밸류에 뭔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벡터들을 선별하는 그런 PCA의 관점을 많이 이용할 테니까, 그러려면 행방향으로 우리가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구하는 그 벡터 공간에 맞게 행렬 A를 행방향으로 구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향후에 잘 한번 확인해 주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이제 끝으로 선형 연립 방정식의 오버 컨스트레인트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죠. AX는 B라는 관계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 A라는 컬럼 스페이스의 선형 결합이 AX고요. 그 AX라는 컬럼 스페이스의 한 벡터랑 B가 같다라는 이 연립 방정식을 푸는데, 벡터 B가 이렇게 그 컬럼 스페이스 바깥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오버 컨스트레인트 시스템에서는 해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이퀄리티를 다 만족해주는 해가 존재하지 않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저 벡터 B가 A라는 행렬의 컬럼 스페이스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푸느냐? 이 오버 컨스트레인트 시스템을 푸는 해를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라고 했었고요. 결국 이 AX라는 벡터와 벡터 B가 이퀄리티가 되지 않으니 두 개의 이 벡터 간의 디스턴스의 제곱이 미니멈이 되는 X 값을 구하자. 그게 리스트 스퀘어입니다. 그럼 이제 이 개념은 이 컬럼 스페이스로의 프로젝션이라는 수선의 발해좌표를 내리는 그런 프로젝션이라는 개념인데요. 자, 볼까요? 벡터 B에서 이 초록색 평면에 해당하는 컬럼 스페이스로 수선의 발의 좌표를 내려줍니다. 그게 이제 요 P라는 위치의 벡터라고 하죠. 이 P라는 벡터는 이 평면상에 있는 컬럼 스페이스에 있는 어떤 벡터니까 A라는 행렬에다가 어떤 임의의 실수값들로 이루어진 미지수 벡터 X를 곱해서 이 좌표, 평면상에 있는 컬럼 스페이스 내에 있는 이 벡터 P를 선형결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X로 만들어지는 이 어떤 벡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B에서 이 평면으로 수선의 발의 좌표, 결국엔 컬럼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것에서 이제 수선의 발에 해당하는 프로젝션 한 건데요. AX-B와 AX는 서로 수직이고요. 당연히 AX-B와 이 A에 해당하는 컬럼 스페이스는 항상 수직이니까 수직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유도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X라는 벡터를 구하는 이 슈도 인버스입니다. 물론 이제 이때 슈도 인버스는 벡터 B가 0벡터가 아니라는 조건 하에서 이제 값을 이렇게 클로즈드 폼으로 구하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사항은 무엇이냐? 우리가 결국 구하고 싶은 건 X겠지만 이 P라고 하는 이 좌표, B에서 가장 거리가 가깝다고 생각되는
그 프로젝션의 개념으로 얻어지는 수선의 발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걸 우리가 프로젝션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A 곱하기 X, X가 이제 이렇게 슈도 인버스로 나왔으니까요. 그걸 그대로 써주게 되면 이제 이런 식의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 트랜스포즈의 인버스 곱하기 A 트랜스포즈 전체 행렬이 하나의 마치 벡터 B를 A라는 행렬이 구성하고 있는 컬럼 스페이스의 수선의 발의 좌표, 프로젝션 해주는 단번에 그 행렬식 P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조금 복잡하게 보이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내용은 오버 컨스트레인드 시스템 얘기를 했지만, 결국 A라고 하는 이 행렬이 이제 어떤 벡터 공간으로 프로젝션 해주는 방법, 그게 P라는 행렬이고 조금 복잡하게 나오긴 했지만 결국 매트릭스 A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벡터 서브 스페이스가 있고요, 또는 공간상의 평면이 있는데, 그게 벡터 공간이라고 한다면 그 공간으로 우리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 해당하는 프로젝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벡터 공간의 베이시스 같은 벡터들을, 또는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을 가지고 A라는 행렬을 여러분들이 컬럼 벡터로 구성하고 주어지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계산하면 그 특정한 좌표 B가 가장 평면 또는 저 컬럼 스페이스 A에 가장 가까운 위치로 투영되는 저 P라는 좌표를 구하게 되는 거죠. 이때 A라는 행렬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 컬럼 스페이스라고 생각되는 얘네들, 즉 컬럼 스페이스가 돼야 되니까 평면상에 있는 서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을 베이시스 개수만큼 구해서 A라는 행렬의 컬럼 벡터에 구성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선형대수에서 배우는 중요한 개념들인데요. 이 행렬의 원리를 이용한 거고요. 행렬을 다 사용할 때 결국 행렬이 벡터 공간 또는 베이시스를 분석하는 데 많이 쓰인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선형대수가 벡터 공간과 베이시스 이 두 가지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또 오퍼레이션이나 트랜스폼이나 리니어 시스템적인 관점은 이 학부 레벨에서의 선형대수에서 조금 이제 벗어나는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기억해둬도 이 선형대수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문제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끝으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 전체적인 선형대수의 요약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번에 강의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은 제 인터넷 유튜브 강의에 뭐 각각의 주제별로 동영상 번호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특정한 주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거나 확인이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이제 각각의 관련 동영상 번호를 참고해서 한 번 더 듣거나 공부를 하시면 방금 제가 정리했던 전체적인 내용들이 단번에 아마 한 번에 정리가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